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0번부터 99번까지 공부를 했고, 지난 주에 다시 복습하면서 0번부터 9번까지 했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네, 기억법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내비게이션.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는 번호이고요. 숫자 번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호하고 연결된 장소나 뭐 이런 그렇죠. 거. 응, 장소죠. 응, 예, 그거 응.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번호하고 장소를 같이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그다음에 번호하고 장소를 연결해 갖고 뭐를 만드냐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번호하고 장소를 갖다가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구상하셔 가지고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훈련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여러 번 하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하고 스토리 만드는 거는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그것을 처음에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쭉 하시는 거고 저도 또 먼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그 창시한 분한테 지금 배워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전달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자기만의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처음 배웠다고 해서 그거가 그대로 꼭 암기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또 변화시켜서 더 쉽게 더 기억하기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꼭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성분인데 하나는 뭐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소하고 번호. 네네 번호하고 스토리를 장소예요. 만든다. 첫 번째가 번호이고 두 번째가 장소예요. 장소.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0번부터 9번까지 쭉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여기는 10번부터 19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가장 처음이었던 0번은 어디였죠? 0번은 빵집. 해시태그가? 0번 빵집. 해시태그? 빵집. 네, 빵집. 빵집이었어요. 빵집인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자, 빵집이 어디에 빵, 있었죠? 일자산 허브 일자산 그렇죠, 허브. 그렇죠. 일자산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에 있었죠? 예, 네, 네,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에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강동구죠. 강동구에서 네. 제일 첫 번째 0번이었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첫 출발지니까 그거는 눈을 감고서도 그냥 언제 물어봐도 콕 찔러도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0번은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이다. 거기가 빵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사,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네네. 광진교, 공군사관학교인데 장소가 광진교 쇼핑센터. 광진교 네, 8번가. 응. 쇼핑센터. 광진교 8번가 쇼핑센터죠? 이 예, 광진교 8번가 쇼핑센터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3대 그렇죠. 로부터 예, 예.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세계뿐이 세계뿐이 없는 그런 아주 음, 독특한 쇼핑센터예요. 어떤 쇼핑센터냐면 교각, 다리 있죠, 다리에. 강을 네, 건널 다리 때 이렇게 밑에 우리가 다리를 놓잖아요. 다리를 음, 놓는데 그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리를 세우죠. 그것을 네, 교각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다리 교자에다 다리 각을 써요. 다 다리예요.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음, 또 다리를 붙인 거죠. 뭔지 알겠죠? 네, 예, 예. 예. 네, 근데 그 교각 사이사이에다가 쭉, 그, 뭐랄까, 뭐, 이렇게 관람하는 전망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 다리 아래에다가. 그래서 한강을 이렇게 쭉 비춰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그래서 그 교각 하부에 그런 걸 놓으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쇼핑센터 같은 거 놓기도 하고 공연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굉장히 관광지로 아주 그 손꼽는 곳이에요. 그리고 독특하게
그 다리 아래에다가 그런 걸로 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세 개뿐이 없는 그런 그 쇼핑센터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광진교 8번가. 거기에 누가 간다고요? 한번 거기에 누가 갔어요? 간 사람은? 여, 여친 선물을 사주려고 그렇죠. 공사가 그 여친 공유 선물 사준 애가 누구예요?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학생. 그렇죠. 공군사관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거기 간 거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할까요? 7번은요? 손흥민. 007 손흥민 응, 007 응, 007이고, 손흥민 또, 손흥민 제임스 본드. 그런데 제임스 장소는 어디예요? 강동구 응, 문구거리. 선호동 문구 왕구거리 예, 천호동 문구 완구거리인데 어떻게 문구 완구거리를 기억했어요? 선호동 아, 선호동 문구 완구거리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되니까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거기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기억날까요? 문구 왕구거리 아, 자, 007 영화를 찍어요.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 선수가 영화를 찍는데 그 영화 찍을 때 거기서 뭘 사용을 해요? 원청 그렇죠. 장난감, 권총을 사용하는 권총을 거예요. 사랑한다 이게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여기서 아닌 것은 메타라고 그래요. 메타. 우리가 요즘 세상에 그 메타버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메타버스라는 예, 말 들어보셨어요? 예, 네 네, 들어본 것 네. 같아 예, 제가 그 전에 가서 왜 저기 이 프렌드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이 네, 프렌드 우리 현실 세계가 아니죠. 예 가사 그냥 가상 세계에서 막 노는 거잖아요.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예요. 그런 세상이.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가 가상 세계예요. 어, 예전에 그 피카츄 뭐 찾으러 막 쫓아다닌다 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상 세계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젊은 그 사람들 또 아이들은 굉장히 그거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그 초인지,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이.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현실 세계는 리얼이라고 그래요. 리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할 때는 현실을 떠난 초현실 그런 것도 많이 적용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아까 광진교 8번가에 공군사관학교가 올 수 있겠어요?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메타 세상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기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자,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7번은 007이잖아요. 007. 그런데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장소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7번이 가리키는 장소가 서울 강동구에 어디냐면 선호동의 문구 문구 완구거리. 문구 왕구거리. 왕구거리 예. 근데 문구 완구거리를 어떻게 기억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007 영화를 찍어요. 손흥민하고 그 네. 제임스 본드가. 그런데 영화 찍는데 그 영화가 영화에 사용하는 그 이제 총 같은 걸 권총을 사용하지만 뭐 그 총이 물총을 쓰든지 장난감 총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장난감 총을 쓰려다 보니까 어딜 간 거예요? 선호동에 문구 문구 완구거리를 간 왕구거리 거예요. 문고한 거거리. 예, 그렇게 매칭을 시켜갖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예, 예, 이게 금방은 안 될 건데, 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현실에 익숙해 있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게 또 나의 기억과 연결돼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7번은 됐고요. 마지막 9번 해볼까요? 네. 119 소방. 9번 영구 해시태그는 뭐예요? 먼저 이거 제가 질문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릴 것이
해시태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장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은 해시태그가 영구, 공구상가. 연구하고 공구상가 공구상가. 했죠. 예,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딜까요? 강동구, 강풀, 그렇죠. 만화거리. 예. 음. 강동구에 있는 강풀 만화거리. 만화거리. 그럼 이것도 또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기억을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린 것 같고 그냥 연결만 저기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구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알죠. 네. 저기 개그맨이었잖아요. 예, 심형래 영구 영구라고 없다. 약간 좀 모자란 네. 듯한 그런 저기 캐릭터잖아요. 그 네. 영구가 만화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좀 기억될까요? 네. 영구가 그 강풀 만화거리 가서 만화 보는 거예요. 그 저기 어디 뭐 가게 앉아가지고 이전에 어린아이들만 만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고 이제 거기서 뭐 떡볶이를 사 먹든 뭐 하여튼 그런 장면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더 나아갖고 영어 슬랭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9번에 해당되는 영어 슬랭이 뭐였냐면 영구가 그 만화거리에서 만화를 보는데 이렇게 책으로 된 만화가 아니라 디지털 만화를 보는 거예요. 디지털 만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화면에 띄워준 그 모양이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죠? 영구 같은 영구는. 아니, 영어 슬랭으로. 네. 이게 화면에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사람이 매달려서 어떻게 하는 모양? 기억 안 나시나 보죠?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서 춤추는 모양, 허우적거리는 모습. 와, 목 선생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왜 말을 못 하세요? 공중에서 춤춘다. 공중에서. 오영호 선생님, 예. 공중에서 춤춘다 뭐라 그래요? 공중에서 춤춘다. 네, 영어로 아, 플라이? 플라이는 나는 거고. 댄스 온 에어. 댄스, 댄스 온 에어. 생각나세요? 예, 댄스 웬 웨어. 이 댄스 온 에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을 죽이느라고 사람을 저기 그 처형을 하는데 살인 그 뭐야 교수형에 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그 잘못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이제 교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조르는 거죠. 공중에서. 그래서 목을 조르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끊어지면서 팔다리가 막 허우적거리겠죠. 공중에서. 그것을 그 미국인들이나 영어권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댄스 온 에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교수형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수형인데 그것을 그 미국 사람들은 댄스 온 에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영구가 만화영화, 디지털 만화영화 보러 갔어요. 강풀 만화거리에. 갔는데 실제 강풀 만화거리는 어떤 거였냐면 강풀이라고 하는 강도영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가 그 자기 사는 마을에 벽화로 다 그 만화를 그린 거죠. 네. 그래서 순정 만화라든지 뭐 바보라든지 뭐 이런 그 만화 제목으로 해갖고 그 벽에다가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만화를. 그러니까 서울의 그 굉장히 뭐랄까 낙후된 골목인데 그 낙후된 골목을 만화를 그림으로 이래갖고 재창조를 한 거예요. 그 골목을. 요즘에 그런 거 많죠. 각 그 도시마다 가면 만화 그려가지고 그 거리를 골목을 이렇게 다시 재탄생하고 막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서울의 그 강동구에 굉장히 뭐랄까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그런 만화를 그려가지고 다시 거기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관광 지역으로. 그래갖고 거기 그 골목에만 가면은
그 따뜻한 그런 사람 사는 느낌이 그런 그 기분이 드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서울 하면은 고층 빌딩하고 막 자동차 매연하고 막 이런 굉장히 공업화로 인해서 막 그 인공화된 그런 도시라는 느낌만 받는데 실제 여기 강동구에 그 강풀 만화거리를 가면 그런 느낌이 다 사라지고 한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이 그런 것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9번까지 이렇게 훑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좀 기억이 나세요? 네. 1번은 확실히 기억나요, 이제. 1번은 확실히 기억나요? 0번. 0번은 확실히 기억나요? 쌍제. 네. 다른 번호는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아직? 아, 7번도 007.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네. 거를 자꾸 이제 나름대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혹시 이제 수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꾸로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하셔야 돼요. 그 걔랑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저도 다시 또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빠뜨렸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드렸는데, 예, 들으시면서, 그건 뭔지 모르겠다.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되물어서 같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우리가 컴퓨터 수업할 적에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그렇고, 직접 뭐 일방적으로 그 가르쳐 주는 거 그냥 배우기만 하는 그런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 이런 것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 스토리를 풍부하게 그러면서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0부터 9번까지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거를 다시 이렇게 오늘 봤는데 역시 또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또 0번부터 9번까지 또 한다는 것은 지루한 일이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 10번부터 19번까지인 거를 이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앞에 것도 다시 또 이렇게 되풀이하면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호 10번이에요. 자, 10번은 여기 보여드렸지만 해시태그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죠. 십자가. 음. 자, 우선 해시태그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다시 강조하건대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두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여기 번호. 번호하고 장소. 하나는 번호이고 하나는 장소예요. 네. 번호는 지금 10이라는 거 했죠? 네. 10인데 10은 그냥 10이라는 숫자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이야기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해시태그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죠. 병원. 십자가.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데 우선 오늘은 요거만 그냥 할게요. 해시태그만.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빼빼로. 예, 11번은 우리가 빼빼로데이 해갖고 빼빼로 과자 잘 알고 있죠? 11월 11일 해가지고. 그래서 10일 하면은 빼빼로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다음 장소는 좀 이따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는 111번. 예, 여기 범죄 앞에 신고. 이제 네. 112에서 일자를 빼고 그냥 12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범죄 일어났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범죄 신고 전화번호가 112예요. 그래서 12번 하면은 범죄 신고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은요. 여기 해시태그가 뭐냐면 13일에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금요일. 예, 이거 전에 13일에 공부할 때 금요일.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네. 시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13일에 금요일은
그 서양 사람들이 불길하게 생각하는 그런 숫자이며 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에는 어떤 행사 같은 걸 안 잡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13일의 금요일에 그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발동하는. 그 바이러스 이름이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때는 컴퓨터 키지 마라. 그날은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1990년대에 저기 13일의 바이러스가 언제 생겼냐면 1989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1989년에 생겼는데 1990년이니까 1년 뒤죠. 그 1년 뒤인데 1990년에 제가 대전에 한반여중에서 근무할 때였었어요. 한반여중에서 근무할 때 그 학생들 여러 가지 성적 같은 거 처리하는 걸 제가 다 컴퓨터로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때문에 그날은 13일이 걸려있는 금요일에는 컴퓨터 쓰면 안 됐어요. 바이러스가 막 옮겨 다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날은 컴퓨터 안 하고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13일의 금요일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불길하게 여기는 숫자이고 실제 이거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인가 이때도 또 재방영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보도 못했는데 어쨌든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그 제이슨이라고 아이가 이렇게 어떤 그 캠핑장에 갔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캠핑장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다 또 캠핑장을 차려가지고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13일의 금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 범인이 누구냐? 나중에 저는 영화는 안 봤지만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조금 비치더라고요. 어쨌든 13 하면은 13일의 금요일 떠올리시면 돼요. 굉장히 공포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이 영화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나병 특집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14는요, 앞에 여기 114가 있으면 일자 떼고 그냥 14 하면은 114 붙여가지고 전화번호 안내. 우리가 지금도 뭐 사용할 거예요. 어디 전화번호 모를 때는 114 눌러갖고 물어보죠.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 안내 그 책자가 막 두툼한 게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지만 서울은 엄청나게 두껍더라고요. 그 안내 전화번호 안내부가. 그래서 막 그 베개로 쓰기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14 하면은 114 전화번호 안내다. 또는 뭐 공중전화 박스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는요. 보름달. 네네. 우리가 15일 한 달 저기 했을 때 딱 중앙인 15는 보름달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16은요. 인류. 인류 요리사. 예, 인류요리사 연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16, 사실은 16이잖아, 16이라고 네. 욕하고 하면, 근데 16에서, 6에서 기억을 탈락시키면 인류가 되죠. 인류. 그래서 네. 인류라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류라고 하죠. 최고 가는 거다, 네. 라고 할 때. 그래서 16 하면 인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류라는 말을 붙여서 가장 잘 우리 입에 익숙한 것이 인류 요리사 생각하시라고요. 네. 인류 요리사 네. 생각하면 또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 인류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맞아요. 짜파게티. 짜파게티. 짜파게티가 우리 그 영화 뭐였었죠? 16살의 꿈. 16살의 꿈. 14살의 노래. 꿈 말고 영화. 그 미나리였나? 미나리? 아, 미나리가 아니고 할머니하고 나오는 거?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애기 나오고 나오는 그러는데 거. 예. 아니 응. 문재인 대통령이 봤다는 그 영화가 뭐야? 그 송강호 나오고 그게 미나리인가? 아니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상 받은 건데. 그래서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초청해가지고 뭐 짜파게티 먹고 하는 거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짜파게티에 선전 문구가 그런 게 있어요. 일요일에는 내가 인류 요리사다. 평상시는 아내가 또는 엄마가 해주는 그런 요리
먹지만 일요일에는 엄마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이 짜파게티 갖고 요리하면 어떻다?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잘할 수 있다. 그게 짜파게티 선전 문구예요. 일요일에는 내가 인류 요리사다라고 롯데 농심에서 이렇게 카피를 한 거죠. 그다음에 17은요? LG 그램. 예, LG 그램. LG 그램 노트북을 뜻해요. LG 그램 노트북의 특징은 뭐예요? 가벼운 거. 아니다. 그렇죠. 아주 가벼워요. 가볍다. 그램이라고 하니까 예, 예. 우리가 무게 단위로 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킬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예. 노트북은 어때야 돼요? 가벼워야 되죠? 생명이. 그러니까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노트북이다 해서 굉장히 그 선전을 했던 부분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무게가 1kg이 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980g인가 이렇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그 LG 그램이 또 막 성능이 향상돼갖고 또 막 선전하더라고요. 엄청 하여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17 할 때 이제 그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아마 17인치였는지 아니면 그게 17년대 저기 나왔든지 하여튼 그 17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수송기가 나와 있죠. 비행기. 비행기 보이시죠? 예, 예. 네, 이 비행기 이름이 뭐냐면 C-17 수송기예요. 미군의. 그래서 이 저기 비행기는 아주 낮은 곳에도 이렇게 잘 착륙할 수 있고 이렇게 이륙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C-17 수송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18월은요. 제가 지금 발음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신발. 욕을 뜻하는 그렇게 저기 하죠. 그래서 욕을 네. 뜻하는 것을 발음하기는 어려우니까 신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발. 그러면 얘 발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18 해가지고 그래서 욕하면서 신발을 던진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억하기가 좋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9, 119, 앞에다 일자 붙여서 119 해서, 예, 이거는 뭐 소방서. 잘 기억이 소방서. 나죠. 네, 소방서, 불, 긴급 재난 같은 거, 불이 났거나 이럴 때 소방서 우리 불을 때 쓰는 번호가 바로 119죠. 자, 그래서 오늘 10번부터 19번까지 이렇게 하면서 앞에 거 다시 봤었는데, 했지만 또 다시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답변하려니까 내가 묻는 의도가 뭔지 좀 잘 파악이 안 되고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훈련해야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지만 돼요. 자, 오늘 10번부터 19번까지 했는데 이거 녹화해서 드릴 테니까 다시 보시고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